그리고 제가 이제 게릴라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지난밤에 연준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게릴라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연준이 얘기한 내용들,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첫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의 변화죠. 인플레이션이 변한다.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5% 넘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됐다라는 거죠. 1% 정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연준에서도. 그러니까 2.4%를 이제 평균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3.4%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이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 상승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됐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일시적인 거다.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가 일시적인 거니까 다 떨어질 것이다, 내려올 거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상승이라는 인식에서 인플레이 지속성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살짝 방향을 틀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장률에 대한 인식의 변화죠. 6.5%에서 7%, 0.5%로 GDP를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다 아시는 것처럼 기저효과로 이제 일시적 반등을 하지만 그렇게 일시적 반등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이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결국에는 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시그널로서도 그런 가능성으로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보고 있는데 연준은 그 시기가 아니라 사실 속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아요. 뭐 이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역시나 금리 인상 시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뭐 2023년 말 2024년 이렇게 얘기하던 연준이 이제 2023년 후년인가요? 2023년에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매파적 성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매파적 성향이 점점점 강해진다면, 2023년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두 차례라고 대체적으로 이제 예견을 하는데, 두 차례가 아니라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리를 하면,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 다음에 성장률에 대한 생각의 변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변화. 이 세 가지는 결국에는 미국이 굉장히 펀더멘탈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2020년에 작년에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뭐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연준에서 한 얘기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점도표를 믿지 말라.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금리 인상을 언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뭐 위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이제 말을 하는데 파월 의장이 점도표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와 시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유동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밑밥을 시장에 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야 내년 당장이라도 금리 인상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점도표 같은 것만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지금 연준이 뭐 인플레이션을 뭐 1%더 높여서 보기도 하고 성장률을 0.5% 높여서 보기도 했지만 이게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이 넘쳐서 굉장히 빠르고 과격하게 수치가 나타나고 그게 지속 가능하게 쭉 이어진다면
점도표에서 2023년에 뭐 2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내년에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우려를 이제 표하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내년 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뭐 요런 상황들로 갈 거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문턱이 남아 있죠. 바로 실업률입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도 상향 조정하고 성장률도 상향 조정했는데 실업률만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예측을 4.5%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일자리가 이제 늘어나고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언제쯤 시그널적인 변화가 나타나겠느냐라고 본다면 언제일까요? 9월 정도가 되겠죠. 9월 정도부터는 이제 개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도가 되면 아마 이제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들도 약간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변동성이라는 것은 바로 수치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자신감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종합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관문, 문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업률 4.5%의 변화만 나타나게 되면 미국은 완벽한 자신감에 다시 들어갈 수 있고 미국만 좋다면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만 좋다면 금리 인상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점도표를 믿지 말라는 얘기와 이제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겠죠. 다른 나라, 뭐, 아시아, 신흥국부터 시작해서 중국, 유럽,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미국이 마지막 문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4.5% 실업률만 잘 극복하게 되면 그냥 금리를 바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간보다 이제는 속도다라는 것에 대한 저의 화요일 날의 이야기가 이번 연준의 발표를 통해서 검증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투자를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뭐 그럴 큰 변화가 나타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뭐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우리가 이제 이런 변화를 조금씩 체감하게 될 거냐라고 한다면 이제 패드 일정이 중요하겠죠. 패드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FOMC 했죠. 7월 달에 27일부터 28일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 달에 FOMC 하고요. 저 잭슨홀 미팅이 우리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뭐, 두 가지 가능성. 7월 달까지 좋다. 맥시멈 몇 월까지? 8월까지. 8월 달까지 길게 보면 좋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점이 바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거론되는 이야기에 따라서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금리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뭐 언제나 금리를 좀 높게 줘야 되고 그래야 이제 외환 자금이 안 빠지니까요. 외국인 자금들이 그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이전에 19년은 2.5%였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은 2.5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0.5%니까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죠. 지금 이 부분 2019년 전에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았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금리를 바로 인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문제와 속도적인 측면에서 미국보다 조금 이제 격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났던 건데 지금은 미국보다 더 뭐 0.5% 내지 1%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려는 이제 모양새들이 한국은행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이 뭐 최소한 2.5% 이상은 가지 않겠습니까? 시차를 두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3%, 3.5%, 2.5%라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2.5%까지만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2019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2.5%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금리는 이제 3%, 3.5% 이제 그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지금 3.5% 수준이니까 뭐 5%, 6% 뭐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여지죠. 그럼 이제 부동산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이겨낼 수 있느냐, 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